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23년간 글로벌 헤지펀드와 콘트데스크의 최전선을 지켜온 시니어 전략가입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다이브에 앞서 늘 그렇듯 의무고지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오직 제 실전 운용 경험과 날것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 다들 안전벨트 매셨습니까? 거시경제 뻔한 노이즈는 걷어내고 숫자가 가리키는 2026년 시장의 진짜 엔진룸으로 바로 다이빙해보겠습니다. 화면에 3.47, 이 숫자에 주목해 보시죠. 이게 뭘까요? 바로 최근 기록된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와 미국 VIX 지수 비율의 최고점입니다. 역사적 평균이 0.97인데 그걸 까마득하게 넘긴 그야말로 충격적인 통계적 이상현상이죠. 우리가 여의도나 대학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됐던 교과서적인 금융공식, 즉 강세장에서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그 공식이 2020년 한국 시장에서는 완전히 사망했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차다운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의 한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도 최고 속도로 미친 듯이 돌아가는 로데오 머신처럼 요동을 치는 걸까요? 지수는 오르는데 변동성도 같이 폭발하는 이 기형적인 패러독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 아닙니다. 시장을 지탱하는 미세한 뼈대 자체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재조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미국과 적나라하게 비교해보죠. 전통적인 강세장인 미국의 S&P 500은 주가가 오를 때 변동성 지수가 12에서 15 사이로 아주 얌전합니다. 흔들림 없는 대형 크루즈 여행이죠. 그런데 2026년 우리의 코스피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세장인데도 VKOSPI는 35 위에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수익률과 변동성이 반대로 간다는 수학적 결속이 한국 시장에서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실제 트레이딩 플로우의 옵션 트레이더 시각으로 보면 훨씬 더 살벌합니다. 이른바 변동성 위험 프리미엄, 즉 VRP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시장에 흔들릴 위험을 떠안아주는 대가로 옵션 매도자가 챙기는 보험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VRP의 표준 편차가 과거 대비 무려 4배나 폭증했어요. 겉으로는 평균치인 척하지만 실제 데스크에서는 하루는 폭우, 하루는 폭염이 쏟아지는 조울증적 스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좀 받으려다가 순식간에 계좌 귀둥뿌리가 뽑히는 시장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섹션, 4가지 구조적 범인. 자, 이제 시장의 엔진룸 뚜껑을 열고 미시 구조를 낱낱이 분해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이 50%라는 숫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토록 맹신했던 인덱스 분산 투자 효과라는 방패는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거대한 쌍발 엔진 비행기인데 그 두 엔진이 완전히 똑같은 스로틀에 묶여있는 꼴입니다. 반도체 빅2의 개별 변동성이 지수 전체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1대1 직결 구조,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국경을 넘어버린 그림자 시장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에 230억 달러가, 홍콩의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는 180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24시간 돌아가는 가상화폐 탈중앙화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가격이 다음 날 아침 한국 증시 시초가 갭의 88%를 선행해서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새벽 3시에 뒷골목에서 벌어진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 결과가 다음날 아침 정규 F1 그랑프리의 폴 포지션을 강제로 정해버리는 격입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죠? 자, 여기서 잠깐 흐름을 끊고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들의 이런 역외 파생 자금이 장 밖에서 이렇게 시장을 흔들어 댄다면 도대체 수면 아래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할 우리 국내의 진짜 돈들은 뭘 하고 있길래 이 엄청난 변동성을 방치하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멈추지 않는 자기 강화적 유동성 루프에 있습니다. 개인이 패시브 ETF에 돈을 쏟아 부으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들은 기계적으로 대형주 현물을 해지 매수해야 합니다. 그럼 대형주가 튀어오르고 이걸 감지한 모멘텀 알고리즘들이 포모, 즉 소외될까 두려운 매수세를 폭발시킵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현수교에 바람이 불 때 생기는 공명현상과 같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 다리 구조가 붕괴하거나 통제 불능의 가속도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핵심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더 드리죠. 레버리지 ETF, 그거 그냥 단기 차익이나 노리는 도박꾼들의 곁가지 상품, 사이드쇼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시죠. 미국은 전체 ETF 거래량의 12%만이 레버리지와 인버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려 33.8%에 달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해 볼까요? 지금 한국 증시는 묵직한 대형 세단이 아니라 거대한 로켓 부스터를 3개나 달아놓은 드래그 레이싱카입니다. 직선 코스에선 미친 듯이 빠르지만 장마감 30분 전 이들이 일제히 포지션을 리밸런싱할 때는 핸들이 뜯겨나갈 듯한 극도의 불안정성이 매일 창출되는 겁니다. 전 세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산 규모 순위를 보면 그야말로 헛웃음이 나옵니다. 테슬라 다음인 글로벌 2위가 홍콩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이고요. 엔비디아 바로 아래 6위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입니다. 글로벌 투기 자본들이 한국의 반도체 주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다루기 쉬운 변동성 사냥터로 쓰고 있다는 명백하고 뼈아픈 증거죠. 파생시장의 질적 저하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전 세계 파생 거래량의 63%를 돌리면서도 정작 포지션을 들고 가는 미결제 약정 비중은 9%에 불과합니다. 반면 북미는 거래량은 20%인데 미결제 약정이 51%죠. 이걸 포커판에 비유하자면 칩을 묵직하게 쌓아두고 장기전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매 판마다 칩을 던지고 수익 나면 바로 문 박차고 도망가는 힛앤런 투기판이라는 뜻입니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지지선 없이 바닥이 뻥 뚫려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잠시 숨 한번 고르겠습니다. 만약 인덱스 자체가 이런 혼돈의 알고리즘과 레버리지 옵션의 전쟁터라면 도대체 거시경제의 폭풍우를 뚫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해자는 현실 세계 어디에 구축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섹션, 숨겨진 진짜 돈의 길, 바로 AI 자본적 지출과 전력망입니다. 이제 시선을 깜빡이는 숫자판에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BTM입니다.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가 자체 발전소를 다이렉트로 짓는 전략인데요. 왜 굳이 이런 무식한 짓을 하냐고요? 공용 항구에 쓸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초와 메가요트를 가진 억만장자가 답답한 나머지 자기 배 안에 수백억짜리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직접 지어버리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가 전력망이 완전히 뻗어버렸기 때문이죠. 실물 데이터가 이 물리적 한계를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의 80%는 완공되기도 전에 임대 계약이 끝났습니다. GE 베르노바 같은 메이저 가스터빈 제조사의 물량은 2030년까지 그냥 매진입니다.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 세계의 그 무한한 투자 지출 속도를 물리적 세계의 시멘트와 터빈이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2020년 가장 거대한 돈이 고여있는 병목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일각에서는 AI 버블 터지면 어쩌냐고 두려워들 하시죠? 그렇다면 진정한 월가의 스마트 머니들은 이 AI 버블의 붕괴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거시경제 지표요? 아니면 경제학자들의 경고 리포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글로벌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의 실제 베팅 기준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붕괴의 기준은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엔비디아 주가가 반토막이 나느냐 혹은 하드웨어 단가가 무너지느냐 같은 특정 자산의 가격 그 자체로 정의됩니다. 2026년의 시장은 뉴스가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뉴스를 만들고 그 가격이 만들어낸 내러티브가 다시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섹션, 2026년 하반기 확률적 시나리오, 예측을 넘어선 계산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하는 점쟁이의 영역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계산된 매트릭스를 보시죠. 매크로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베이스 케이스의 코스피 상단은 1만 100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를 찌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강세장, 즉 불 케이스를 보시죠. 코스피 상단이 1300으로 오히려 베이스보다 낮습니다. 왜일까요?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면 그동안 반도체에만 몰려있던 거대한 자금들이 화장품이나 다른 섹터로 우르르 다변화되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반도체 독점 시대가 깨지면 지수 전체의 폭발력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아주 뼈아픈 역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액션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제 고변동성은 일시적인 감기가 아니라 우리 증시의 영구적인 체질입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둘째, ETF로 개미들의 돈이 밀려 들어오는 한 대형주 우위 장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비중 늘리셨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수익률만 산 게 아니라 변동성 그 자체를 비중 확대하신 겁니다.
기계적으로 꽂히는 무자비한 하락을 덤덤하게 견뎌낼 위장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칩을 줄이셔야 합니다. 제가 혼돈의 장을 마감하고 터미널 전원을 끄면서 트레이딩 데스크 후배들에게 항상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확률적 대응의 무대입니다. 고변동성이라는 이 미친 야생마를 완벽하게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튼튼하게 조여맨 안장과 냉정한 데이터라는 나침반만 쥐고 있다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살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면 아래 가려진 시장의 진짜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ETF가 만들어낸 그림자 시장의 루프, 그리고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전력망 병목. 이 숨겨진 리스크 요인들 중 여러분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직관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해설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생생한 의견들을 살아있는 데이터셋으로 삼아 더 깊은 심연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